아, 다 싸요 지금. 전기전자도 싸고 자동차 쌉니다. 3,300대보다는 위험이 정말 그때에 비교하면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저희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달에 부르셨으면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왔을 텐데 왜요? 오늘은 그 1월달 이후로 가장 아픈 날. 되게 오늘요? 날씨가 딱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5월 24일인데? 뭐 날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가가 하도 빠져가지고 네네. 너무 제가 몸빵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4월에는 좋았어요. 아주 4월에 신나서 야 신난다 이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확연하게 4월에도 증시 별로 안 좋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싼 주식 잘 사서 모으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사실은 싼 주식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주가가 많이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부진했던 거를 회복하는 때가 4월 달이었는데요. 5월 달에 얼마나 지금 그 폭풍이 세게 쳤냐면 3월부터 4월 한 달 동안을 통해서 1, 2, 3월 달 깨진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름 되면서부터 4월 달 수익 다 거덜났고 추가 거덜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네요. 그러면 어쨌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점장님도 지금 네. 이런 장에서 물린 주식들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점차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좌가 이제 그렇게 파란 것들을 가득할 텐데 네, 맞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열심히 더 떨어진 주식들로 교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정말 계속 기업들 분석과 실적 좋은 놈들은 찾는 작업은 계속 하는데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하루에 뭐 찾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한도가 있다 보니 조금씩 찾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놈하고 그 기업하고 비교를 해봐요.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럼 교체를 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고객이 돈 있는데 내 현금을 가지고 더 산다기보다는 이거를 팔고 이걸 사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더 살 돈이 별로 없어서 남아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는 뭐 2,700에 무너지면 2,600대 오면서부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지 않나. 근데 지수가 싸다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너무 쌌어요. 이미 뭐 퍼 5, 6, 7, 8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왜 못 사? 이거는 먹고 죽어야지, 매수로 죽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죽고 있죠. 그렇죠. 사놨는데 죽고 있고 너무 힘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증권주 중에서 이제 배당 때문에 자 이거 예금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을 거야라고 갖고 있었는데 다른 증권주가 배당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배당률이 높다고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걔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배당률이 거의 10%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원래 한 6, 7% 정도 6% 배당을 주던 애가 10% 배당을 주는 애로 바뀌었으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교체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성장성도 보이고 기업 이익의 질도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매출도 우상향이고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제 것들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조금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을 미안해. 이제 너하고는 안녕이야. 하고 안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점장님도 이제 지금 이번 달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는 뭐 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지점장님도 뭐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그걸 안 샀다든가 나의 뭔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좀 잘 못하셨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뭐 후회는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365일 계속 후회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부분은 이 주식이 그때 매력적이라고 샀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었는가.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 때문에 조금 아니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디어하게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겠는 걸 이러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러고 진입한 게 있어요. 주가의 바닥이라는 거는 반토막 났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뭐 한 5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5토막이 나도.
밸류에이션 쳐보면 비싼 게 있어요. 그러고도. 근데 한 5토막, 8토막 나서 아 진짜 싸네라고 생각했는데 사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니까 좀 애매했는데. 안 싼데 그래도 8분의 1토막이 났으니까 뭐 이 정도면 싸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러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추가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쯤 되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성급했구나. 그 리밸런싱 할 때 아까 배당률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탄 것도 있는데 네. 두 번째가 1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을 좀 갈아탄 게 갈아탔죠. 있는데 네. 뭐 어떤 쪽 뭐 섹터로 좀 갈아타신 건가요? 네. 지금 그 제가 분석한 기업들 중에서는 식음료 쪽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류 업종에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의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티보다는 잠바가 비싸요.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겨울에 매출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계절성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포착이 됐어요. 심지어 이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 야 정말 싼 종목을 잘 골랐어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편입을 비중을 좀 더 비중을 늘린 거고. 네,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더 싸 보이는 것들 보유 종목 중에서는 그런 건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새로 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저게 너무 좋아 하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특별히 이제 교체를 할 때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익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손절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손절해서 저걸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잘 손절을 잘 안 하지만 익절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근데 같은 값이면 저게 훨씬 낫겠어. 아까 증권은 손절이에요. 손절하고 다른 증권주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또 있죠.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영역인데 이것도 언젠간 올라 갖고 있으면 한 2년 안에 오를 것 같긴 해. 너무 싸니까. 그런데 야 과연 이거를 2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갈 것이냐 할 때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얘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는 얻어맞은 만큼 안전마진이 생긴 거거든요. 쥐어 터졌으니까 주가가. 근데 안전마진이 생겼는데 이게 올라간 걸 사시면 안 돼요. 얘만큼 많이 터졌는데 진짜 좋은 애들 있죠. 그리고 안전마진이 또 생겼어. 이익과 매출 다 증가해. 그러면 그때는 이걸 옮길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보고 계속 재봐요. 과연 어떻게 좋을까?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이걸 갖고 견딜 것이냐, 새로운 기업으로 갈아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저걸 보죠. 기업 매출과 이익의 우상향과 그다음 매출과 이익의 신빙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미래 가시성이 좋은 애들. 좀 더 확실하게 매출과 이익이 보이는 애들 쪽으로 넘기죠. 지금 그 작업을 괴롭지만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지임자님이 싼 주식 아까부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오를 수 있는 주식이지만 그 전에 좀 지금 오르기 전에 좀 현재 주가 자체가 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쪽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널렸죠. 네. 널렸어요. 금융업은 다 싼데 보험은 이제 보험 사고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쵸. 이제 사람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가 너무 안 나니까 사고율 그걸 떨어뜨렸어요. 보험료를.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시도죠. 근데 사람들이 리오프닝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은행도 되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래도 싸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증권은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너덜너덜해졌냐면 악재가 계속해서 중첩됐거든요.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채권 값이 떨어져서 1분기에 증권회사 그 이익이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채권 딜을 하거든요.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데 채권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은 이번 1분기, 2분기 싹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 금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3.3%까지 찍었었으니까 한국물이 그러니까 이거 뭐 옛날에 2%도 안 하던 거 아닙니까? 이자율 변경을 수익률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시려면 하루에 뭐 10bp 움직였다 엄청 많이 움직였다면 에이 무슨 0.1%가 많이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자는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이자 5%야 그럼 얼마치예요? 그게 몇 년치예요? 1년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금리의 변경에는 곱하기 365 해주시면 그게 큰 변동인지 아닌지 감이 오실 거예요. 0.1%면 36.5% 움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많이 움직임.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bp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00bp가 넘게 움직였잖아요. 죽은 거죠. 채권 시장 다 죽었어요. 싸그리지 다 죽어서 증권회사들이 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뚝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 4분기까지 채권 시장에서 얻어 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얻어 터질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주가 보시면 2018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 이전, 2020년 말고 그거 말고 2019년 이전 그거 주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증권회사들이 2012년 이후 10년간 2020년 오기 전까지 약세장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2016년에 테마장밖에 없었거든. 뭐 바이오 버블을 갖고 2017년에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폭발하면서 그거 갖고 그거 외에 중간에 뭐 톡톡톡톡 튀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하향이었어요. 증권회사에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 가격을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증권회사들은 2020년 이후로 아주 좋아요. 일단 고객 예탁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그 신용 잔고가 20조가 넘잖아요.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도 신용 잔고 20조가 넘어요. 증권의 꿈, 나는 은행이 되고 싶어. 신용 대출 많이 하고 싶어.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지금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증권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정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IRP라든가 ISA라든가 퇴직금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업종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서 매수매도 추천을 할 수 없게 지음받은 사람이라서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섹터 정도니까요. 무서워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저를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컴플레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야 이게 섹터도 말 못하면 그분은 도대체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시장은 맞출 수 없다고 해. 종목은 말하면 안 된다고 해. 섹터도 그럼 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좀 가려서 들어서 저는 추천한 건 아닙니다. 추천한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좋게 보는 거죠. 그냥 싸다는 싼 섹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싼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이슈가 있지만 철강도 미쳤죠. 철강 미친 가격이죠. 지금 PER 배수 3배, 4배, 5배 나오니까.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이 오른 거는 잘 피하시고요. 이슈가 있어서 더블 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이슈는 뭐냐면 중국에서 철강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10년을 당했거든요. 중국에서 철강 제품 수출하면 떨이 수출을 하니까 한국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좋은데 혹시나 중국 물량 수출 나와서 또 마진 깎이는 거 아닌가, 진짜 제대로 된 피크아웃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주가 왜 저렇게 실적 대비 요즘 못 가냐. 랠리를 10배, 보통 이제 랠리 10배 뽑은 주식은 몇 년 안에는 가시면 안 돼요. 거기 10배라는 게 HMM을 떠올리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것 외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업종은. 근데 그런 데는 보통은 안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미쳐 있거든요. 1분기 실적 보면 기가 차요. 3조 나와요. 10몇 조짜리 회사가 3조가 나와요. 분기 실적이. 10조짜리 회사가. 10조 좀 넘죠.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진해운 때도 그랬거든요. 한진해운이 PER 배수가 2배가 됐어요. 2배. PER 배수. 이익 대비 주가 2배. 그러고 나서 폭락.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실적이 우하향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그다음 적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싸긴 싼 거지, 지금. 일단.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면 선사들도 조마조마해요, 지금. 제 선사에 저희 특파원들이 있어요. 제 고객 특파원들 가끔씩 연락하거든요. 연락해서 서로 주고받고 물어보고 하면 상황이 어떠세요? 라고 하면 한국 선사 아닙니다. 다행히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선사 아니니까 슬쩍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도 놀랍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 또 못해요. 지금 엄청난 하락인데 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따져보면 이렇게 하락이면 그 다음 단계로 누가 좋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조선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조선이 후판 가격 올라갔고 아까 철강 기업하고 또 카운터 파트예요. 철강 기업이 좀 조선 업체는 어려워요.
그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철강 기업이 너무 좋아서. 근데 앞서 선사하고는 또 시간을 후행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조선업체들 주가가 지금 아주 머저리가 다 돼 있는데 네네. 1분기도 어마무시한 적자를 또 냈어요. 호판 가격이 또 올라서. 그건 철강업체도 좋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다고 철강업체가 오른 것도 아니죠. 이런 그 생태계 사슬의 메커니즘을 보면 한국 시장이 지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지. 한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컨센이 무너져 있다. 네. 아무리 싸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업종은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걸 조금 더 확인하시면 네.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아. 이러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2분기까지는 적자 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싸다고 보시는 거는 증권가, 철강가, 조선 네. 요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거긴 거예요. 미친 듯이 싸고요. 네. 조선은 조금 결이 달라요. 조선 적자니까. 네. 조선 조선이 적자인데 적자니까. 만약에 수주가 늘어나면 그거는 이제 그때 호재인데, 앞서 지금 제가 싼 업종을 말씀드리다가 연결되어 있는 업종 중에 조선 업종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 싸요 지금. 그쵸, 뭐 주가 전기전자도 싸고. 네. 다 전기- 빠졌으니까요, 뭐 사실. 좀 많이 올랐던 뭐 기판 주식 많이 올라서 네. 비싸 보이긴 한데 얘네 이익 증가가 또 꽤 되거든요. 썩 비싸지도 않고. 네. 전기전자 장비주들만 밸류에이션 조금 높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비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 왜냐하면 외국 거 대체를 하고 이러면은 약간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수급 영향 때문에 못 가는 거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는 데는 못 가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똥줄 타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무너졌는데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야? 지들 돈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환매 나오거든요. 그럼 뭐부터 찾아? 삼성전자부터 팔아야지. 현금 찾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도 안 깨졌거든. 하나도 안 깨졌는데 돈이 나오네? 우리 익절부터 하잖아요. 돈 급하면. 외국인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익절부터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때려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갖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못 가요. 근데 실적이 나쁘냐? 아니지. 아니죠. 아니지. 역대 최고 실적 아니었나요? 1분기 시절 14조였으니까 거의 이렇게 되면 60조 가까이 나옵니다. 연간 기준으로. 최대. 네. 60조. 굉장하죠. 그렇죠. 2018년 이후 최고죠. 네. 예, 그리고 자동차 쌉니다. 언제까지 싼 거를 말씀드려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싼데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사면 주가는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싸고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어쨌든 그 다음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가야지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그건 운이에요. 운. 그건 몰라요. 그건 자기 운을 맡겨야죠. 저희도 운을 따라요. 그런 부분에서. 운이 되게 좋네. 그래서 항상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네. 지가 실력이 좋아놓고 무슨 운이 좋아. 근데 운이 좋아요. 그건 운이에요. 그건 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갈아 넣으면 돼요.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버티면 되니까. 시간을 갈아 넣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과거 때보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위험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어요. 3,300대보다는 위험이 정말, 그때에 비교하면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위험도 많이 감소했어요. 미국이 저희가 계속 한국 주식은 제가 나올 때마다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싸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맞아. 지금은 지금 거의 그냥 열을 내고 싸다고 하는 거고 과거에도 쌌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싼 것만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비싸다는 게 보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건 다 비싸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작년 그런데 연말 연초에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할 때 뒷덜미를 잡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국은 비쌌어요. 그렇죠. 미국 비쌌죠. 예, 막 30배 넘고 했으니까 시장 평균이. 이제 얘들이 이제 그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품이 사라져서 비싸진 않은데 네. 이제부터 뭐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융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 쓴데 돈 든다는 얘기죠. 네. 돈 쓴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 쓴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위험 보상 심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요. 이게 금리가 제로일 때는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자 돈도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았지만, 네. 이제 이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네. 확실하게 돈 벌어줘야 돼. 나 이거 얼마 갖고 돈 쓰는 거야.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시장의 PER 배수를 도대체 몇 배로 결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사실은. 그건 컨센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하고 안정이 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일지 조금 더 떨어져서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낙폭 기준으로 굉장히 큰데 낙폭 기준으로만 보면은 정말 다 빠졌어요. 이거 더 이상 빠질 거 없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1923년 이래 연속으로 가장 길게 빠졌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7주 연속 빠지면서 2001년 이래 제일 많이 빠졌어요. 기간상으로. 그러면 많이 빠진 거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칼코마니처럼 지난번 상승은 어땠느냐? 역사상 유례없는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거품을 지금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게 그 거품만 뺀 거냐, 그 이상으로 빠진 거냐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콜 금리가 도대체 몇 프로로 금리 결정될 거냐, 2.5%로 결정될 거냐, 3.5%로 결정될 거냐 모르겠단 말이지. 지금요. 1.5%는 갈 것 아니 지금 1이니까 여기서 둘 50, 50 올리고 그 다음에 25, 25 올려서 2.5는 연말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3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3을 가면 도대체 적정한 멀티플은 얼마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시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금융 비용이 제로일 때는 펄을 30배를 주든 40배를 주든 줄 수 있어요.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콜 금리가 예를 들어 3% 가면은 회사채 금리 5%예요. 5% 금리를 주는 회사채를 살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5%면 환산하면 퍼 20배거든요. 퍼 20배인 그 회사 주식을 살 것이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퍼 20배는 금리로 5%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있어. 포드라는 회사가 있다 쳐요. 포드가 채권 5% 주는데 퍼 20배야.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채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적정 PER이 얼마냐. 그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위험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그냥 아주 도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편안한 지표가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포지수, VIX 지수 뭐 이런 것들이 VIX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세 번째로 높게 치어 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투자 심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는 안 질려도 돼.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졌어, 예전보다. 그런데 고민은 회사채 금리 5% 주게 생겼는데 PER 몇 배 줘야 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싼데 그럼 한국은 언제쯤 되면 이 아사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일단 강력한 매도 주체가 좀 사그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는 싸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으로 친다면 개인 지금 투자자분들도 주식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주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싸고 공포에 사야 되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좀 공부 많이 됐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떨어질 때마다 샀거든. 더 살 돈. 그렇지. 그건 모두가 겪는 길이에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크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일반적인 길을 걸었다고 나를 너무 탓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를 학대해봐야 남는 거 없다. 개인들한테는 무기가 있다. 우리 전문 투자자들하고 다른 무기가 있다.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좋은 주식이라면. 실적 압박 들어오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저는 작년 9월달 이후로 지금 수익률이 잘 안 나거든요. 작년 9월달 이후로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중간에 살짝 올랐다 말았다 4월에 막 너무 신나가지고 후배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지금 촤르르 그래서 이러는데 주식으로 돈 번 돈은 누구한테 사주거나 하면 안 된다고. 또 빠지면 이중으로 잃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즐거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개인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실적 압박이 없잖아요. 이거 완전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뭐 장도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저 증권회사 재그러니까 걸러봐. 뭐 그리고 저는 기관 애들이야 하는데 저 기관 아니고요. 저 개인 투자자 자금 받아서 운용을 해주고 또 제 돈도 이제 운용을 하고 하는 그런 개인이에요. 저 개인 투자자고요. 기관은 정보가 많아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 어떤 때보다 지금 정보 많아요. 유튜브로. 그렇죠. 정보가 없어서 무너지는 정보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9할이 심리예요. 이거 많이 낮춰서 얘기한 겁니다. 마음속은 9할 오픈이에요. 9할이 심리라서 심리의 벽을 못 뚫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심리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남들이 막 몰려가서 우와 좋아 이래가지고 그래 좋아 이러고 나도 좋아 이러고 샀어. 레밍처럼 몰려 들어가서 샀어. 주가 떨어져.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르죠.
그러고 자기 뭐 버티면 되지 하고 이러면 이제 이러면 상폐되거나 뭐 거래 정지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이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건 기업과 동행하는 건데 옆집 김 작가님이 장사를 너무 잘해.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막 그 보증과 그다음에 권리금 막 치솟았어. 그때 내가 같이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본 참여를 해.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너무 화려하게 번쩍번쩍 빛날 때 지분 참여할게요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언제 같이 해줘요? 각도기님 나 술 좀 사줘. 나 너무 힘들어. 나 술 그래? 나 술 사줄게. 뭐가 힘든데? 나 잘할 수 있고 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난 너 미칠 것 같아. 요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분이 쌀 때. 쌀 때. 싸게. 이때 네, 찬스 왔네 이러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찬스 왔네 했는데 같이 더 또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지하실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계속 어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같이 그냥 몸빵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야 그때는. 좋은 기업 샀는데 같이 무너졌다. 그러면 몸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몸빵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일컬어 뭐를 찾느냐? 안전마진을 찾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설마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종목을 찾는 건데 지금 뭐 지수가 사실은 2600을 살짝 깨졌다 말았다 하는데 지수 대비로 종목별 기업별 주가 낙폭 좀 큰 것 같아요. 2600이 나오는 현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LGC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KK 뭐 그런 쪽, 이런 쪽이 하도 물타기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실적 없는 친구들이 덩치만 큰 게 들어와가지고 시가총액 총액이 시장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우리 포워드 EPS 전망이 한 220조 내외. 그러니까 줄진 않아요 지금. 전년 대비 조금 올라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사실은 지수로는 많이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3,300대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빠진 건데 20% 빠진 것 치고는 개별 종목 단에서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착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PER 배수가 따져보면 한 10배 내외 정도 되거든요. 9.5배 정도? 근데 9.5배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나? 할 정도인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역시나 작년에 IPO 너무 많이 물 했죠. 터졌잖아요. IPO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문제는 그 IPO한 기업들의 배수가 고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타기가 된 거예요. 이익은 없는데 시가총액 큰 애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시가총액을 크게 올려놨고 이익은 증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걔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착각이 있다. 그 실전적인 느낌으로는 PER 배수가 10배 훨씬 이하 같다. 물론 저는 이제 싼 종목을 찾아 헤매는 하이나처럼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거, 그러니까 금방 현금이 소진된 이유가 있어요. 현금이 소진된 이유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가격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다 보니까 금방 현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죠. 야, 이렇게 좋은 게 많았는데 왜 그때 이거보다 왜 못난 일을 그 가격에 주고 샀어. 기다렸으면 이렇게 좋은 가격이 왔는 매력적인 가격이. 근데 뭐 또 여기서 시장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그러겠죠. 야,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좋은 가격이 또 있었는데. 이런 말 지금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지수 대비 종목이 더 많이 빠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많아요.